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디서 매수를 하였죠? 우리가 이때 매수를 하였죠. 왜 이때 매수를 하였죠? N자형 파동으로 올라오는 초입 부분이기도 하고 정고점 돌파하기 직전인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2월 1일 장시작 전인 거죠.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시작하기 전과 장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표시해둔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계속적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SOXL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거죠. 자, 지금은 다시 상승 추세 상단을 막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지지유 반등을 보여줄 때 제가 또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종합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결국엔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힘이 빠지면서 다시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오게 되었죠. 나스닥 종합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이제 하락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부분에서 지지유 상승하는 모습 보고 제가 TQQQ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들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안에 있다고 언급해드렸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을 막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비중 축소를 한 상황이고, 정확히 상단 라인에서 힘 빠지면서 다시 한번 하단 라인까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하단 라인 부분에서 TQQQ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드리면서 2주 동안 2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이제 곧 다시 한번 하단 라인에 오게 될 테니 영상 늦게 보셔가지고 이때 이만큼의 수익 못 먹으셨던 분들은 이때 또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줄 때 큰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 이때가 언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곧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지지유 반등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때 들어가는 것이고, 저 또한 확률을 높여가려는 사람이지 주식에는 절대 100%라는 확률이 없는 겁니다. 항상 그 부분 기억해 두시고, 100%의 확률로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확률을 높여가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큰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최근에도 저희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비중 축소로 대응한 거죠. 지금 다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향해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라면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릴 테니 영상 꾸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린 것처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도 저희는 이 구간에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전혀 매수를 진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노란색 선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락은 갈색 선 121선과 초록색 선 6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 후 지지유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지지유 반등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1차적인 매수,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매수를 또 들어간 상황이죠. 그 후 지금 약 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가로 잡고 있는 빨간색 선인 241선까지 보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인 이유는 이 전고점인 저항대 부근 라인에서 두 달간의 박스권 을 만들면서 이 박스권을 쌍바닥 패턴으로 뚫어주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지금 약 2주 동안 1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 후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적으로 이 핑크색 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 이 5일선이 깨질 때 이때 비중 축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꾸준히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때 비중 축소하고 다시 한번 조정 후 지지유 반등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번 더 모아 가시면 되겠죠.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못 모아 가신 분들도 제가 조정 후에 반등 올 때 모아갈 수 있는 자리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꾸준히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M이죠. TSMC는 제가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TSMC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 폭이 이만큼이나 남아 있으니 보유의 의견이라고 이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 후에 TSMC는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조금 남아 있으니 이제는 5일선을 이탈할 시에는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SMC 다시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을 알려드릴 거지만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 ASML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종목으로 일단 수익을 내고 있으면은 TSMC나 ASML도 하단 라인에 오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테슬라라고 했을 때 테슬라에 올인한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를 갖고 있는 내내 주식 투자가 재미없게 되는 거고 기다릴 수 없게 되는 거고 인내심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산 투자로 투자를 하셔야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ASML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도 마찬가지죠.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ASML 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에 ASML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한 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실적 발표 좋게 나왔다 해가지고 신규 매수는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절대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신규 매수를 진입하기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ASML 홀딩스도 지금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하고 있게 되고 5일선이 깨지게 될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저희가 이때 큰 음봉 나왔을 때 비중 축소하고 또다시 큰 음봉 나왔을 때 비중 축소로 대응했죠. 그 후에는 이제 5일선이 깨질 때 또 한번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디서 매수를 하였죠? 우리가 이때 매수를 하였죠. 왜 이때 매수를 하였죠? N자형 파동으로 올라오는 초입 부근이기도 하고 정고점 돌파하기 직전인 이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한 거죠. 이 모습을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에서도 정확히 N자형 파동으로 보여지고 정고점 돌파하기 직전인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발견하고 이때 매수를 진행한 거죠.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저희가 비중 축소로 대응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비중 축소를 했지만 이때 신규 매수로 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신규 매수를 진입하게 되면은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 많이 터진 걸 볼 수 있겠죠. 우리가 AMD는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이때 매수 타점으로 발견하고 2주 동안 3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의 상단에 왔을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한 겁니다. 다시 한번 AMD는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니 큰 하락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겠죠. 지금 하락의 폭이 이만큼 많이 남아있으니 꼭 반드시 지지유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인텔이 큰 하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매수로 진입해서는 안 되고 꼭 지지유 반등 보고 진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죠.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제가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소파이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게 예상이 되니 그때 4% 상승할 때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었는데 그날 바로 24%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 후에 하루 만에 2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니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제가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진행한 상황이고, 자 2차적인 매수는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 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부분의 가격대는 8.8달러 부근입니다. 이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 나올 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죠. 테슬라를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 선이 240선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지유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고 이 가격대는 185달러에서 190달러 사이죠. 이 부분에서 지지유 반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고 우리가 1차적인 매수를 이때 들어간 거죠. 그 다음 2차적인 매수는 파란색 선 480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가격대가 100달러 부근입니다. 저는 테슬라가 이 파란색 선 480선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100달러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했을 때 이때는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다들 테슬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240선에서 지켜주고 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PS죠. 시놉시스는 제가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지금 약 2주 동안 1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시놉시스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으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BNB죠. 에어비앤비도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121선의 지지를 보고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린 후 지금 약 2주 동안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LTR이죠. 팔란티어 테크는 이렇게 큰 추세로 봤을 때 3개의 추세선으로 하는 박스권에 있고 최근에 저희가 이 박스권 중간 라인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 박스권 하단 라인에 여전히 있는 상황이니 저는 이 박스권 안에서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또 지지유 반등 보고 2차적인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의 가격을 보자면 14.4달러입니다.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죠. 월트 디즈니는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할 때 우리가 N자형 파동을 보고 N자형 파동의 초입 부분인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한 상황이죠. 그 후 지금 약 일주일 동안 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1차 목표가를 파란색 선인 481선까지 잡고 이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5일선이 깨지게 될 때는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5일선 깨질랑 말랑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다시 한번 음봉으로 하락할 시에는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 비중 축소로 대응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도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도 알파벳은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 와 있으니 5일선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파벳은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다시 한번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지유 반등 보고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다음으로 어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약 2주 동안 1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어도비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하단에 왔을 때는 매수 타점으로 저는 또 모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도 이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상승 추세의 상단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5일선이 깨지게 됐을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단에 왔을 때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부분 종목을 보시면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 상승 추세 상단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단에 왔을 때 모아가시면 되니 전혀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APL이죠. 애플은 이렇게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하나의 중간 추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이 쌍봉에 왔을 때 저항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정확히 저항받으면서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까지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지유 반등을 보고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단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도 하락의 폭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니 제가 지지유 반등 보일 때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버크셔 해서웨이, 맥도날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왜 가져와 봤냐면 비자도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마스터카드도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제가 이 부분에서는 보유의 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곧 상승 추세 상단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맥도날드도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일라이 릴리도 마찬가지고요. 일라이 릴리도 상승 추세 상단에 곧 도달하게 되겠죠. 다우 존스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다우 존스 지수 차트를 한번 보자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 검정색 선 라인을 위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이제는 이 위가 다우존스의 지지 라인이 될 거고 이 지지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또 한 번의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단 한 문장의 댓글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